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50대에 접어들어서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계실 겁니다. 맞나요? 아,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52세에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죠. 그날 저녁 동료들과 축하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술은 조금씩만 마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불과 3년 후인 55세에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셔서 지금은 투석을 받고 계세요. 매주 월, 수, 금마다 병원에 가서 4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52세 때부터 술을 끊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엔 소주 한 병 마셔도 다음날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엔 맥주 2캔만 마셔도 며칠째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겁고 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52세, 이 나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예전처럼 마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52세 이후부터는 술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술 마시고 잠들면 숙취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부터는 뇌세포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회사 다니면서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요. 그런데 54세부터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조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한 뇌 위축이 원인입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소량의 음주도 뇌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많이 아프구나 하고 깨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 경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술 마신 다음 날 예전보다 훨씬 오래 피곤하다거나 조금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밤에 자꾸 깬다거나 이런 건 다 신호예요. 여러분의 몸이 이제 그만하라고 보내는 적신호인 거죠. 특히 52세 이후 남성분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 문제예요. 알코올이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밤에 자다가 계속 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술 마시고 자면 아침까지 쭉 잤는데 요즘은 밤에 3번은 깨서 화장실 가야 해. 그것도 시원하게 안 나와서 한참 서 있어야 하고. 이게 바로 52세 이후 남성들이 겪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여성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더욱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높아져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엔 와인 한 잔 정도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반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되고 심장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도 바로 52세 이후 여성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건 이런 변화들을 무시하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간이 완전히 망가져요. 젊을 때는 간이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었지만 이 나이부터는 한번 손상된 간세포는 재생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간경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생 적당히 드셨다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 그런데 56세에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50대 중반부터는 소량의 알코올도 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혈압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돼요. 알코올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혈압약을 3종류나 먹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아서 의사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을 끊으니까 일주일 만에 혈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로 당뇨가 급속도로 악화돼요. 알코올이 혈당 조절을 완전히 망쳐버리거든요. 특히 52세 이후부터는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당뇨 합병증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제가 아는 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맥주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10일까지 올라가면서 망막병증까지 생기셨거든요. 지금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예요. 네 번째로 심장에 치명타를 입어요. 알코올이 심근을 직접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고 심방세동 같은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52세 이후 분들 중에 술 드시고 심방세동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심방세동이 시작되면 뇌졸중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져요. 다섯 번째로 뼈가 완전히 약해져요. 알코올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생기고 한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도 잘 안 돼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화장실 가다가 살짝 미끄러졌는데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의사가 뼈 상태가 70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면역력이 완전히 바닥을 쳐요. 알코올이 면역세포를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안 낫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자주 생겨요.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이 봤잖아요. 똑같이 확진돼도 어떤 분은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분은 중환자실까지 가고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면역력이에요. 그리고 52세 이후 음주는 면역력에 치명타를 가해요. 일곱 번째로 수면이 완전히 망가져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특히 52세 이후부터는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밤 소주 한 잔씩 마시고 자는데 자꾸 새벽에 깨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완전히 악순환이 되어버렸어요. 여덟 번째로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뇌세포가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뭐 하려고 했더라 하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돼요. 제가 아는 분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내용을 자꾸 까먹어서 동료들에게 눈총을 받으셨어요. 예전에는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홉 번째로 피부가 급속도로 노화돼요.
알코올이 콜라겐을 파괴하고 탈수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탄력도 없어져요. 한 분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술을 끊고 나서야 그게 알코올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10번째로 성기능이 완전히 저하돼요. 이건 남성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알코올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이런 얘기는 좀 민망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술부터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씩 차례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52세 이후에 술을 계속 마시는 분들은 몇 년 안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경우가 있었어요. 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이 계셨는데 55세까지는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씩 드시면서 3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거든요. 얼굴은 붓고 칙칙해지고 배는 나오고 혈압은 180까지 올라가고 당뇨는 생기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부인분이 남편이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술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릴 줄 몰랐어요 라고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한 번 망가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술을 끊으면 금방 회복됐잖아요. 하지만 52세 이후부터는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52세 이후에 생긴 알코올성 손상은 회복되는데 젊은 사람의 5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손상은 아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뇌 손상은 거의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2세 이후에 알코올성 치매나 인지 장애가 생기면 평생 그 상태로 살아야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정말 똑똑한 분이었는데 은퇴 후에 매일 낮술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셔서 지금은 간단한 계산도 못하세요.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예전에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는데 지금은 같은 얘기를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해요. 술만 안 드셨어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52세, 53세, 54세. 지금 이 순간부터 술을 끊으시면 여러분의 몸은 조금씩이라도 회복되기 시작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55세에 술을 완전히 끊으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30년 넘게 매일 마셨는데 어떻게 끊어요? 불가능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니까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잠을 깊게 자기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얼굴 색깔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부인분이 남편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 그때 술을 끊지 않았다면 지금쯤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시는 그 한 잔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알코올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돌보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가 알코올성 간경화로 쓰러지신 후에 어머니가 간병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24시간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까지 우울증에 걸리셨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효도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원망스러워요. 술만 안 드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술을 끊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가정은 정말 화목해요. 손주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부부가 함께 운동도 하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꿈꾸시는 노년 아닌가요? 여러분, 52세는 정말 중요한 나이예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술을 끊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분들이 성공하셨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결심이에요.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확실히 결심하세요. 애매하면 안 돼요. 줄여야지, 조금씩만 마셔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술은 모두 치우세요. 술 마시던 장소는 피하세요. 술 권하는 사람들과는 당분간 만나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대체 활동을 찾는 거예요. 술 마시던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등. 네 번째 단계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의 응원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금주 클리닉이나 상담센터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몰라요. 52세 이후의 음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아셨잖아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결단을 내리세요. 건강한 노년, 행복한 가정, 존경받는 어른.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술 한 잔의 순간적 쾌락과 평생의 건강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한지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진 않나요? 그래도 나는 많이 안 마시는데 하루에 소주 반 병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52세 이후에는 적당한 음주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폭주는 안 해요. 그냥 저녁 식사할 때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드셨는데 1년 후에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52세 이후에는 매일 맥주 한 캔도 간에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핑계 대고 계시진 않나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조금씩 마신다. 건강에 좋다는 저포도주만 마신다.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핑계들은 모두 자기 기만이에요. 52세 이후 여러분의 몸은
알코올의 종류나 양을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알코올이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52세 이후 매일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과 주말에만 포금하는 사람의 건강, 악화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52세 이후부터는 알코올 의존성이 훨씬 빨리 생겨요. 젊을 때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의존성이 생겼다면 이 나이부터는 몇 개월 만에도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평생 술을 거의 안 드시던 분이 54세에 퇴직하신 후에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하면서 저녁마다 소주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한 잔만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반 병이 되고, 1년 후에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비우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말씀드려도 나는 의존성 없어. 끊으려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라도 안 마시면 손이 떨리고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게 바로 52세 이후 알코올의 무서운 점이에요. 본인도 모르게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의존성이 생기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더욱 심각한 건 이 나이대의 알코올 의존증은 치료가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금단 증상을 견디는 체력이라도 있는데 52세 이후부터는 금단 증상만으로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50대 후반 이후 알코올 금단으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응급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52세 이후 음주는 여러분의 DNA까지 손상시켜요. 네, 맞습니다. DNA 손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DNA가 손상되면 세포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상처도 잘 안 낫고 피부 노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DNA 손상이 암으로 이어질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케이스인데 평생 건강 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나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56세부터 매일 저녁 와인 한 잔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와인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 하시면서요. 2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50대 후반부터는 소량의 알코올도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특히 DNA 복구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해요 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그냥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들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50세 이후의 음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잖아요. DNA 손상도 마찬가지예요.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알코올 때문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52세 이후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같은 양을 마셔도 남성보다 훨씬 큰 손상을 받아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폐경 이후에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와인 한 잔씩 마셨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52세 이후 여성들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호르몬 변화와 알코올이 결합하면서 심혈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52세 이후부터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남성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요. 실제로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50대 후반 이후 남성 기능 장애로 오시는 분들 중 80% 이상이 음주와 관련이 있어요. 술을 끊으면 상당 부분 회복되는데 계속 드시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지금이라도 술을 끊으시면 몸의 회복이 시작돼요. 물론 젊을 때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아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58세에 술을 끊으신 분이 계세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금단 증상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나이에 술을 끊으면 뭔 재미로 살아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하셨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혈압약도 끊으셨고 당뇨약도 줄였고 무엇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 술을 끊고 나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예요.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확고한 의지와 올바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